제가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3일 내내 나노바나나만 사용하다 보니까 단순히 사용 후기 이상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미지 생성 관련 프롬프트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저 같은 비전문가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꿀팁인데요. 이미지 생성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나노바나나는 구글이 최근 공개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로 알려져 있고 해외에서 먼저 유명해진 이유는 기존 이미지를 변형 요청해도 일관성이 잘 보존된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수정 작업을 진행해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더 효율적인 프롬프트 작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한국어 프롬프트보다는 영어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게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는 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프롬프트를 영어로 변환해주는 제미나이의 잼을 사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제가 직접 사용한 그 프롬프트를 더보기란에 적어 두었으니까 그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영어 프롬프트 변환기 잼을 하나 만드시고 사용해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나노바나나는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면 포토샵을 잘 해주는 사진관에서 얻은 결과물이랑 저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배경 색깔은 이렇게 바꿔봤는데요. 이건 질감, 빛의 노출 정도도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반신의 프로필 사진을 여러 가지 포즈를 사용해서 만들어봤어요. 팔짱을 낀 것도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었고요. 측면을 보는 건 조금 얼굴이 다르게 변형이 된 것처럼 보여요. 다음은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꿀팁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소품을 사진에 추가하고 싶으실 때는 단순히 프롬프트에 해당 소품의 이름을 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정확한 사진을 준비한 다음 모델의 사진과 소품의 사진을 함께 넣고 이 두 개를 합쳐달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노바나나가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구체적인 대상을 제거할 때 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독보적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제가 헤드폰을 없애달라고 작성해서 나온 사진이고요. 처음부터 헤드폰 없이 찍은 사진처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꿀팁을 발견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에어팟 맥스를 쓴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딱 봐도 굉장히 어색하지 않나요? 그래서 다시 이 사진과 에어팟 맥스 제품 사진을 주면서 이 헤드폰을 에어팟 맥스로 바꿔줘 라고 요청했더니 그제서야 현실감 있게 바꿔줬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추가를 요청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종류의 제품을 스왑, 즉 바꿔달라고 요청할 때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정말 많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근데 아시면 꼭 도움이 되실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째는 오픈북 활용하기입니다. 이미 인터넷에는 다른 사람들이 쓴 좋은 프롬프트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런 프롬프트들을 검색한다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 생성 관련 프롬프트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미드저니인데요. 정말 좋은 건 미드저니의 이미지들은 거의 매일 바뀌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이미지들과 그 이미지들이 나온 프롬프트들을 새롭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확인하면 뭐가 좋냐면요. 이미지 생성 AI를 사용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표현하고 싶은 느낌, 질감, 기법들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점인데요. 미드저니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둔 여러 작업물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작업물들을 어떤 프롬프트들을 사용해서 만들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요. 제미나이에 들어가서 무슨 뜻인지 물어봤더니 촬영 기법, 질감, 이러한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 저는 이러한 느낌으로 고양이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미드저니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물을 프롬프트랑 함께 확인하고 그 프롬프트를 변형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꿀팁이니까요.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카메라 감독처럼 생각하기입니다. 이게 저 같은 비전문가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꿀팁인데요.
이미지 생성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이미지의 각 요소들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방법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어떤 장면을 카메라에 담는 감독이라면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의 착장이나 표정, 그리고 빛 이러한 것들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하려고 할 때 원하는 결과물을 하나로 인식하기보다는 빛, 등장인물, 그리고 표정, 착장 이러한 것들을 분리해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리된 입력값들을 하나씩 프롬프트에 넣어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저는 귀멸의 칼날을 보고 왔는데요. 등장인물들이 함께 등장하는 사진을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를 먼저 넣어주고요. 해변에서 이들이 함께 셀카를 찍는 단체 사진을 원한다는 프롬프트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이미지를 전달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을 때 원하는 결과물을 더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는 구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사람 사진 잘 찍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할 때 어떠한 지점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바로 구도입니다. 이 구도에 따라서 전문가가 찍은 듯한 사진이 나오기도 하고요. 평범한 일반인이 찍은 듯한 사진이 나오기도 해요. 또 이 구도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도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해보니까 나노바나나가 정말 쉽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꿀팁을 드리자면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그대로 따라 쓰시면 됩니다. 지면샷을 바로 아래 각도와 날고 있는 새의 눈 시점으로 입력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아래 각도에서 그리고 조금 더 위에서 혹은 드론샷처럼 사진을 연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시면서 나노바나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감을 좀 잡으셨나요?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의 꿀팁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AI를 쓰시면서 가장 많은 피로감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AI가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지 않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노바나나를 쓰다 보니까 정말 이 나노바나나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안 하고 또 제가 원하는 결과물을 주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AI를 한 번이라도 써봤다고 한다면 무조건 공감을 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 검색을 해보거나 아니면 회사별로 모델이 다르고 또 시기별로 모델들이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러한 특성들을 조금 이해하고 프롬프트를 조금만 수정을 해줘도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들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물과 제가 사용한 프롬프트 그리고 현재의 문제 상황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어떤 내용을 프롬프트에서 보완하면 좋을지 다시 조언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런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롬프트도 아래 더보기란에 작성을 해두었으니까 복사 붙여넣기 해보시고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딱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사진 만드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 사진 만들어서 어디에 쓸 건데? 오히려 이렇게 AI의 빠른 업데이트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따라가기 벅차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챗GPT가 가장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하고 사용하면서 업무에도 적용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빠르게 업데이트 된다라는 소식, 그러한 것들이 불안으로 작용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저는 거기에 발맞춰서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 그러한 불안함이 있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AI가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변화되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목적성 없이 AI를 사용했기 때문이더라고요. 처음에 뭔가 두려울 것 같다라는 이 심리적 허들만 넘어서면 어떤 AI 툴들을 쓰든지 간에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이 AI를 왜 쓰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요. AI를 먼저 사용하시기보다는 이 AI를 써서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유튜브였고 이렇게 평소에 관심 있는 주제를 이야기하는 아자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노 바나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프로필 사진과 배너도 세팅을 했어요. AI가 먼저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먼저 오니까 그러한 AI의 발전과 새로운 AI의 발견은 부담이 아니라 정말 제가 원하는 것들을 더 잘 해낼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로 관점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누구나 갖고 있는 증명사진 하나로 굉장히 다양한 사진과 이미지들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함께 해봤는데요. 만약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AI를 사용해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보고 싶다, 지금까지 미뤄왔던 일들을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계속해서 제가 AI 사용법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과정을 가감없이 보여드릴 거니까요.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크게, 더 멀리 보내기 위한 진짜 AI 사용기,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